당신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합니까? 영화 아무르를 보신 분들은 그 수상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편안했던 노후 생활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는 2023년 웰다잉 트렌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아무르, 프랑스 말로 사랑인 것 같은데요. 사랑 그 자체인 영화. 바로 이걸 가지고 2012년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내용에는 두 노 부부가 나옵니다. 아주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음악가 출신의 부부인데요. 아주 윤택한 삶으로 보여졌고 너무나도 누구나 꿈꾸는 그러한 이상적인 노후를 행복하게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인 안느가 마비 증세를 일으키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 돌보면서 하루가 하루 바뀌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어찌 보면 우리가 당면할 노후의 실질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속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시니어 라이프, 특히 웰다잉에 주는 시사점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제 반신불수로 생활 반경이 좁아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제 침대에서 생활이 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 손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또 이렇게 하지만 병원에서 태어난 첫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하나 꼭 해주세요. 그 약속은 나를 다시는 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남편은 정말 헌신적으로 필사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점점 좁아지는 활동 속에서 아주 유명한 음악가 후배가 찾아와서 그 후배가 이 안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음악을 공연하는 그런 속에서 자신의 삶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추억 속에 묻히면서 잠시 아프고 불편한 삶을 그 속에서 행복을 느꼈던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시니어 삶에 있어서 추억이나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앨범을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큰 행복임을 느끼게 해줬고요. 세 번째 장면은요. 이제 도움이 필요하게 되죠. 집에서 그래도 이 두 부부는 윤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집에서 그래도 활동을 하는데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주로 활동하는 곳은 안방과 거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남편조차도 노부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체력이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병원은 싫다고 했으니 홈케어를 작정을 하고 24시간 아예 남편이 붙어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내 베리어 프리와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아내가 스스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조금씩 운동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시스템으로 굳혀지게 된 것이 주 3회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고 또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받고 또 주 2회는 한 달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진찰을 하고 그러면서 또 무거운 짐들을 들고 이럴 때는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은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자녀인데요. 자녀는 초반에 어머님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이 어떻고 인플레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은 너무 우리 좀 다른 얘기를 하자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뭔가 걱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부모님,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매, 와상, 치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서가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자녀는 걱정하면서 왜 제대로 돌보지 못하지라는 그러한 반문을 아빠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죠. 하나는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안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네가 어머님을 나처럼 24시간 돌볼 수 있니?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자녀는 아빠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는 말이나 어느 정도 부적절한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비단 영화 속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24시간 돌봄으로 지친 남편은 그러한 걱정이나 의료나 어려운 얘기보다는 행복하고 따스하고 그러한 즐거운 기억들로 자신도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 뭐 독박 돌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여러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잠시 한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뭐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아무리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렵다고 집에서 하기에는 여전히 장애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 서로 위안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동반자도 함께 그 관계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냉엄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돌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행동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아내는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라는 아주 무겁고 진지한 질문합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더 이상 이렇게 연명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어, 억지로라도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데요. 아내는 심지어 남편이 준 물을 내뱉기도 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돌아가기도 합니다. 생활 패턴도 바뀌어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돌봤을 때 얘네들은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또 기저귀도 바꿔줘야 되고 배도 채워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을 돌봤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 때 부모님이 돌봐줬던 그것을 역순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덩치도 크시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바꾼다면 어린아이의 그러한 행동과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돌봄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상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들, 그런 것은 배제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 정말 사랑 하나로, 그래서 제목처럼 아모르라고 하는데, 사랑 하나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 돌보는 모습 속에서 항상 손을 잡거나 그의 행동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진정으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그것을 이미 알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베개를 통해서 아내가 숨을 못 쉬게 함으로써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신도 아내를 위한 장례식을 꾸미고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스토리를 뭐 다 얘기한 격이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영화고요. 그런데 저도 그 장면 하나하나가 요식 갖는 상을 받았는데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장면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명배우의 그 이야기, 표정, 말, 뭐 그리고 조명들이나 화면들의 변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묵직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할 것은 이렇듯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노후가 이제 생로병사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 장애는 와상으로 이어지고 와상은 다시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아주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웰다잉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다섯 가지 결정이라는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2023년에 대두될 화두를 보면은 지자체다원의 조례, 또 일본의 엔딩 서포트와 같은 시스템, 연명 의료에 대한 것, 특히 산소 호흡기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강제
주입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 장례식에 대해서 뭐 채비라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얼마나 의미 있게 또 검소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장례 절차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프랑스에서 대두되고 있는 존엄사, 우리나라에서 개정되고 있는 연명으로 개정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웰다잉과 관련된 무궁무진한 노인 일자리들, 절차 그리고 화장 부족한 사망하는 분들이 너무 늘어나고 이것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서 마치 일본처럼 뭐 일주일을 대기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슈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베이비 부머나 그 이후 세대의 재산을 가짐으로써 이 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들, 나아가서 법적으로 최근에 노인 사냥꾼이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떠한 법과 제도의 구멍을 찾아서 공략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뭐 후견인이라든지 또 체계적으로 막아줄 신탁 서비스라든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환원할 유산 기부라든지 이러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런 어마어마한 웰다잉 화두는 점차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바로 부딪히고 어쩌면 지금 이것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체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5가지 결정을 검색하셔서 그 구독을 통해 그 속에서 주어지는 컨텐츠를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상당한 그 인식과 미래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